자, 전기작용을 상하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입니다. 자, 진공 중의 정전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 힘의 세기는 얼마냐? 그래서 Q1이라는 전하와 전기의 양과 Q2라는 전기의 양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 거리가 R일 때 두 전하 사이 힘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1, Q2라는 공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하의 양의 곱에는 비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에는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4파 입실론 분지 1이라는 것은 그 두 개의 전기가 놓인 매질의 상수값을 이어주는 값이죠. 그래서 매질의 값을 우리는 뭘로 정의한다? 입실론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S 곱하기 입실론 제로가 입실론 유전율인데, 입실론 제로란 것은 가장 흔한 매질이 공기죠. 그래서 공기나 진공이 가지는 유전율을 우리는 뭐다? 입실론 제로라고 정의합니다. 값은 얼마였습니까? 입실론을 반대로 대칭되게 적으면은 8.5이 되죠. 그래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되고요. 단위는 유전 퍼로 암기하고 있죠. 유전 F. 그래서 F 퍼 메다가 되겠습니다. 자, 입실에서라는 것은 공기가 아닌 매질의 비유전율이에요. 그래서 공기에 비해서 몇 배 정도 그 힘의 세기를 감소시키냐, 그 정도를 우리는 비유전율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전율은 공기나 진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일러보는 거죠. 일러보고 다른 그 매질의 비유전율을 이어주는데, 그것은 항상 1보다 크나 같고 배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공기일 때 4파 입실론 제로 분지를 이어서 비례 정수값을 구해보면, 즉 두 개의 전하 사이 작용 힘의 세기 비례 정수값을 구해보면 9 곱하기 10의 9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두 개의 전하 Q 사이에 힘을 구하는 공식은 그 앞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9가 들어가서 9 곱하기 10의 9성 R 제곱 분지 Q1, Q2로 구하고, 매질이 공기가 아닌 입실은 S가 주인다면 공기일 때의 힘을 구해서 F, 매질이 입실에서 준다면 공기의 힘의 입실 S배만큼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힘의 세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자, Q라는 전하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진화를 했을 때 이것이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개의 세기는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존재하는 힘에 요 오른편에 플러스 1을 넣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즉 Q2 자리에 플러스 1을 넣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공식은 4파 입실론 R 제곱분지 Q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전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에는 뭐다? 역시 제곱의 반비례하는 그러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전개의 세기라고 정의한다. 자, 이때 이 전개가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서는 이러한 전기장이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뭐다? 들어가는 방향이 전기장이 작용하죠. 왜? 우리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니까 플러스 전하 주변은 1쿨롱 밀려갈 거고 마이너스 주변은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성질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 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개를 눈으로 보이는 선으로 그린 전기력선의 성질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향하고, 자, 그리고 그 전기력선의 밀도가 뭐다? 전개의 세기다. 그리고 그것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를 향하고 불연속적이다. 단 전하가 없다면 연속적이다. 그 자신만은 뭐다? 배곡선이 되지 않는다. 도체는 등지면이기 때문에 그 등지면과 뭐다? 전기력선 수직으로 출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논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력선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주면은 전기는 도체의 바깥쪽 표면만 분포하고, 여기서 도체면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놓거든요. 직각으로 출입합니다.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한다. 여기서 오는 Q라는 전하에서 오는 전기력선 개수는 Q 나누기 입실론 계라는 전기력선이 나오고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속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1쿨롱이라는 개수가 한 다발, 2쿨롱인 두 개의 다발이 나온다. 그래서 전속에서는 Q계와 같다. 주어진 전하의 양과 같다. 이게 페르데의 관과도 같은 개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이에요. 그래서
Q라는 전화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1쿨롱의 전화를 옮긴데 필요한 일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 Q라는 전화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1쿨롱의 전화를 이렇게 옮긴데 필요한 일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자,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장의 세기죠. 그래서 이 1쿨롱은 오른쪽으로 밀려갈 건데 전기장의 세기로 그 힘만큼 우리가 옮기기 위해서는 이 힘만큼 이렇게 움직여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옮긴데 필요한 일을 우리는 전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힘을 다 더한 거죠. 힘을 적분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때 1쿨롱이 받는 힘과 똑같은 힘으로 우리가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때 힘은 전개의 세기,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와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이 반대기 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공식을 적어보면 전이는 전기장의 세기를 다 더한 거다. 어디에서? 무한원점에서 거리 R까지. 근데 그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는 반대로 밀어주더라. 여기서 앞에 간 전개의 세기를 이어서 적분해주면 그 결과는 4파입실은 R 분지 Q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Q라는 전화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1 플러스 1쿨롱 옮긴 데 필요한 1은 4파입실은 R 분지 Q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 밀도죠. 이렇게 Q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화 밀도는 얼마냐? 전화랑 나누기 면적인데 그때 면적은 떨어진 거리를 반영하는 구의 표면적, 구의 껍질 면적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파이 R 제곱이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화 밀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전화 밀도는 4파입실은 R 제곱 분지 Q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힘과 전개는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요 벡터의 합과는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공식을 한번 읽어보면 힘 F의 꼴은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F1, F2 코사인 세타를 루트로 취한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힘이 크기가 똑같고 이루는가 60도일 때는 한 개 크기 루트 3배, 90도일 때는 루트 2배, 120도일 때는 그 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80도는 제로가 된다. 이거 눈여겨보시고요. 자, 아까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전이가 같은 면을 이은 걸 우리는 등전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Q라는 전하가 있으면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이 V와 전이가 똑같은 것은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똑같죠. 그래서 요 면은 등전이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2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이는 요 면의 전이와 똑같은 게 요 전이가 될 겁니다. 그럼 요 전이를 우리는 V1, 요 등전이를 V2란 다음에 V1, 요 등전이를 V2란 다음에 V1이 큽니까? V2가 큽니까? 가까우면 전이가 큰 거, 멀면 먼 거죠. 그죠? 그래서 V1이 V2보다 큰데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플러스 전기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뭐다?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고 전이가 높은 데서 낮은 배로 전기력선이 행성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전이면은 전이가 같은 면을 이은 면을 말합니다. 그 등전이면 서로 교차하지 않고요. 등전이면상의 한일 또는 뭐다? 페롯이 한일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두 점 간에 우리가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일이 두 점 간의 전이의 차만큼의 일을 해주면 된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전이의 차가 없는 등점이라면, 즉 요 점의 전이와 요 점의 전이가 똑같은 면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라면 전이의 차가 없기 때문에 그 한일은 뭐다? 0이 돼요. 백옥시라는 건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죠. 시작점의 전이와 끝점의 전이가 똑같다는 거죠. 만난 전이니까. 그러면 한일은 역시 0이 됩니다. 도체 내부의 전이는 표면 전이와 같습니다. 표면 전이와 같습니다. 내부는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도체 표면의 전이나 내부의 전이나 같다. 즉 도체는 표면이나 내부나 전체가 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네 개의 기본 공식을 가지고 만든 또 다른 공식이 있죠. 그래서 전기장 E 내에, 이런 전기장 E 내에 플러스 Q라는 전하를 준다면 전기장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요 부분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준다면 이동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 그것이 받는 힘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놨을 때 그 방향으로 밀려간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준다면 그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밀려가고 마이너스 전하를 준다면 그 전기장과는 뭐다? 반대 방향.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받는 힘의 크기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 2라고 했기 때문에 Q쿨롱의 전하를 준다면 Q배만큼 더 많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F쿨은 Q2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E라는 전기장 내에 Q라는 전하를 준다면 받는 힘의 크기 F 이꼴은 QE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점의 전위를 우리는 V1, 요점의 전위를 V2라면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됐다면 V1이 V2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기장은 형성됩니다. 그럼 요 두 점 간의 거리가 R인데 이 두 점 간에 플러스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이런 뭡니까? 두 점 간의 전위의 차입니다. 그래서 V는 V1 마이너스 V2로 구하거나 또는 전기장 곱하기 이 사이 간격 R로 곱하면은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1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위는 두 점 간의 전위의 차로도 구하고 또 전개 곱하기 거리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V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위는 전개 곱하기 거리다. 이동한 거리가 요 두 점 간의 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전이라는 것은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일이죠. 그럼 Q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일은 얼마냐? QV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Q쿨롱을 두 점 간 옮긴 데 필요한 일은 Q 곱하기 전이차만큼의 일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밀도와 전기와의 관계는, 전기장과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전기장의 세기 E는 Q로부터 그리고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 E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로 구하는 거죠. 근데 전압밀도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전압밀도는 Q 나누기 면적인데 그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럼 위에 가고 밑에 그 차이점은 입실론이 있느냐 없냐죠. 여기다 입실론만 곱해서 이걸 없애준다면 전압밀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밀도 D이꼴은 전기의 세기에다 유준율을 곱한 거다. 그래서 전압밀도 D이꼴은 유준율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E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타 주요 공식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은 전위함수를 두 번 미분하니까 그 값이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나블라라고 이야기하죠. 나블라 제곱 V 이꼴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플라스 검사법은 네 군데의 전위를 알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의 전위는 네 군데의 전위의 평균값이다. 즉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V4 나누기 4가 가운데 점에서의 전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전위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전기장의 세기가 된다. 요 공식 봐놓으시고요. 전위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역시 마이너스 로 나누기 입실론 다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전위함수가 주어지고 전개나 전하 최적 전하 밀도를 물으면 그 부호가 정반대로 마이너스 부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봐놓으시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정식 우리는 포화성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이때 최적 전하 밀도 로를 물어보던데 그 값은 마이너스 4 입실론 제로 또는 마이너스 12 입실론 제로가 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그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방정식은 뭐냐? 전력선의 방정식은 뭐냐 물어봅니다. 그때 요 점의 X, Y, Z 좌표값이 주어지면 그 좌표를 그 방정식에 이어서 성립하는 것이 정답인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좌표값이 안 주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전위가 플러스 값으로 주어지면 답은 y=는 cx라는 1차 방정식이 답이 되고요. 그 값이 전개나 전위가 마이너스 값으로 주어지면 x 곱하기 y는 c다. 여기에 정답이 됩니다. 답을 한번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전하 사이 힘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1, Q2고 요 Q1이라는 전하에 의해서 받는 전기장의 세기는 요 Q2가 없는 Q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 Q라는 전하로부터 그리고 R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1쿨롱 옮긴 데 필요한 1 전위는 요 R이 제곱에서 제곱이 없는 R 분지 Q가 되고요. 그때 그 점에서의 전하밀도는 전기장의 세계에서 뭐가 없는 입실론이 없는 4파이 R 제곱분지 Q가 되더라. 그래서 한 개씩 뭔가 변화가 되죠. 이걸 가지고 공식을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3장 정정용량입니다. 정정용량이라는 것은 전하를 저장한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정정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V라는 전압을 양가면 한쪽 은 플러스 전기, 한쪽 은 마이너스 전기가 저장되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배터리, 전기를 담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V라는 전압을 인가한다면 Q라는 전기가 저장되는데 그 전기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C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Q는 CV의 만큼의 전기가 담긴다. 여기서 우리 C, 요 C는 어떻게 하냐? C는 Q 나누기 V, 1V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담기는 전기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콘덴서의 C값을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식을 가지고 도체구, 동축원통, 평행도성, 평판일 때 각각의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구일 때는 4파 입실론. 이 도체구에다가 짝대기 2개 끄면 원주가 된 거죠. 원동축, 원통일 때는 2파 입실론. 이러한 원주가 2개가 있는 걸 뭐다? 평행도성이라고 그러죠. 그때 뭐다? 파 입실론. 평판일 때는 D분지 입실론 했습니다. 그럴 때 요 남아있는 값은 거리에 관한 거죠. 그래서 도체구에 의한 정적용량 C는 4파 입실론 곱하기 거리. 동축 원통에 대한 C 값은 2파 입실론 나누기 로그 A분지인데 요 B가 큰 값이라는 거. 그래서 로그 R은 무조건 위에 올라가는 값이 큰 값이 올라가고 밑에 값이 작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행도선은 8epsilon 나누기 로그 A분지 D. 역제 위에 올라가는 것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업돼가지고 반지름이 N 구도체를 반지름이 P, 반지름이 C인 다른 구도체로 감싸는 형태죠. 형태일 때 구도체 사이의 C 값은 4파이 입실론에 나누기 A분지 1 마이너스 B분질이 되고요. 이 전체의 C 값을 뭐냐면 여기다 플러스 C분질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동심구에서의 정량 C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약간 아웃사이드로 나와가지고 도체, 땅, 대지 위에 반지름이 A인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이 가진 정량량 C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역시 도선이기 때문에 2파 입실론인데 나누기 로그 A분지 요 높이를 H라면은 H의 2배를 내줍니다. 2H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수를 물어보죠. 개수. 아까 개수란 거는 비례 정수값을 말해요. 그래서 담기는 전기의 양과 인가해준 전압은 비례 관계죠.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Q는 인가해준 전압에 비례한다 해서 이걸 이끌어 만든 게 Q는 뭐다? CV였습니다. 근데 이 C를 Q로 표현한다는 거죠. QV. 이걸 우리는 뭐다? 용량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Q는 전하량 나누기 전위. 그래서 Q라는 것은 용량 개수 Q는 Q 나누기 V입니다. 말이 좀 웃으면 Q는 Q 나누기 V. 즉 전하량 나누기 전위를 우리는 용량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F라는 단위를 씁니다. 반대로 전위 V에 대해서 V는 또는 전압은 인가해준, 즉 저장되어 있는 전하의 양에 비례한다. 요 관계에서 전위 V는 P 곱하기 Q와 같다 해서 요걸 우리는 전위 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위 V에 대해서 이끌어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이 개수 P를 우리는 뭐다? 전위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위 개수 P는 말 그대로 또 아까 용량 개수는 전하량이 위에 갔지만 전위 개수는 전위차가 위에 갑니다. 그래서 전위차 나누기 전하량이 전위 개수가 되고요. 그 단위는 엘라스턴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것처럼 전위 개수와 용량 개수는 역수관계죠. 그래서 전위 개수를 용량 개수의 역수인 페럿 분질, 또 용량 개수를 전위 개수의 약수인 엘라스턴스 분질 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의 성질을 물어봅니다. 아까 전위 개수는 P 개수, 용량 개수는 Q 개수가 있는데 요 용량 개수는 두 가지 또 나눠요. QRR 이렇게 앞과 뒤에 번호 같은 것을 우리는 용량 개수라고 그러고요. QR에서 앞과 뒤에 번호가 틀린 걸 우리는 유도 개수라고 합니다. 모든 P 개수는 0보다 크나 같아요. 그리고 용량 개수도 0보다 큰데 유도 개수 QR에서 Q 개수 중에서 뭐다? 앞, 뒤 번호가 틀린 요 유도 개수만 0보다 작습니다. 요 성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의 성질을 모를 때 유도 개수만 음수다. 나머지는 다 양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답이 풀립니다. 그리고 포함관계를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1번 도체가 2번 도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걸 개수로 표현하면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P 도체가 바깥 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1번과 2번 또는 2번과 1번이 포함관계인데 그 중에서 몇 번 도체? 바깥 도체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럼 11. 그 같은 번호를 적히는 게 그 도체의 번호를 말해요. 그래서 P 도체는 바깥 도체를 의미하고요. Q 도체는 뭐다? 안 도체를 말합니다. 그럼 Q 도체를 이야기한다면 Q 1번, 2번과 Q 2번, 1번이 포함관계인데 그 중에서 안에 있는 도체의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안 도체는요 2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요 Q1, 2는 음수라고 그랬죠? 이 음수하고 양수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서 양수로 바꿔서
두 개가 같다는 조건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개수의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두 도체 사이 정정량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체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도체가 Q1, Q2의 도체가 있고 여기에 전위가 V1, V2라는 전위가 뜬다면 요 V1 도체에 뜨는 전위는 요 주어진 Q1 전하에 의한 전위와 Q2 전하에 의한 전위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V1 이꼴은 Q1이라는 전하가 만드는 전위와 Q2라는 전하가 만드는 전위에 의해서 구해지고, V2도 마찬가지로 뭐다? Q1이라는 전하에 의한 전위와 Q2라는 전하에 의한 전위의 합으로 만드는데 이때 PP입니다. 이때 PP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 번호와 뒤에 번호를 따서 1, 1. 요 P 뒤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 번호와 뒤에 번호를 따서 1, 2, 1. 그리고 2, 2죠. 이렇게 이어서 그것을 구분해 준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구분해서 V1과 V2를 구하는 공식을 찍어주고요. 여기에 V1-V2를 이어서 식을 정리하니까 요 공식이 나왔죠. 그래서 두 개의 도체 사이의 정정량, 이 두 개의 도체 사이의 정정량 C는 그걸 전위계수로 표현하면 P11-2P12 플러스 P22 분지 1이다. 이때 요 마이너스 2의 키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정용량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걸 우리는 직렬, 이렇게 연결한 걸 나누게 백렬이게 되는데, 직렬 연결하면은 여기에 저장된 전기의 양이나 요 콘덴서에 저장된 전기의 양이나 전체에 저장된 전기의 양은 마다고요 같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같다면 전류는 I나 IY나 I2나 같지 않습니까? 전류랑 같이 시간당의 전하의 양이기 때문에 전울과 같듯이 전하가 같은 겁니다. 미리 그걸 아시고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값, 하나의 용량을 고치면 얼마냐? 저항의 백렬처럼 구해주고요. 이때 C1에 인가되는 전압은 얼마냐? 전체 전압 중에서 그도 마찬가지로 저항과는 반대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압 곱하기 C1 더하기 C2 분지 자기 게 아니고 뭐다? 너무 용량 C2에 비례한다. 그래서 저항과는 반대로 구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압을 천천히 올리면 최초로 파괴하는 콘덴서는 뭐냐 물어봅니다. 이 콘덴서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의 최대값은 용량 곱하기 내압이죠. 그래서 C 곱하기 V가 이 콘덴서가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에요. 두 번째 콘덴서가 담을 수 있는 용량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C2 곱하기 내압 V2만큼을 곱하면 그게 담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인데, 그 중에서 적은 용량의 콘덴서가 먼저 파괴돼요. 왜 그러냐면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콘덴서에 담기는 전기의 양과 이 콘덴서에 담기는 전기의 양은 맞다고요? 양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점점 올리면은 점점점 그 양이 증가할 거고, 이건 맥심까지 같지 않습니까? CV로 구한 CV1, C1, V1, C2, V2로 구한 값이 이거는 작고 이거는 크다는 거니까 이거 맥심까지 가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그래서 작은 콘덴서 용량이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C1, V1으로 구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전체의 전하량이 작은 놈이 먼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얼마냐? 전압은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하량 나누기 콘덴서 C 값이죠. Q 나누기 C입니다. 그런데 담을 수 있는 최대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C1, V1, C2, V2 중에서 많은 거 작은 게 된 거죠. 이게 담을 수 있는 전하의 양 Q1, 이게 담을 수 있는 전하의 양 Q2가 된 거죠. 이거 중에 작은 용량이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C 값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합성값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백렬입니다. 백렬의 합성값은 저항의 직렬처럼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1과 C2가 백렬일 때의 합성 정용량은 C1 더하기 C2가 되고요. 자, 전체에 담긴 전기의 양이 Q일 때 요 C1에 담긴 전하의 양 Q1은 얼마가 되냐? 보는 것처럼 그릇이 작으면 작게 당기고 그릇이 크면 보다 많이 당기지 않습니까? 왜? 인가해준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백렬은. 그래서 C1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자신의 용량의 그릇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Q 곱하기 C1 더하기 C2 분지 자신의 C 값에 비례한다. C1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콘덴서를 각각 한 개는 C1, 한 개는 V1의 전압이 뜨고 또 한 개는 C2, V2라는 전압이 뜬 콘덴서입니다. 각각의 다른 전압이 뜨죠. 요 두 개를 백렬로 묶으면은 하나의 공동 전위가 뜰 거예요. V1도 아니고 V2도 아니고. 그때 뜨는 전압은 V1과 V2의 평균값이 뜨는 거예요.
그 평균값은 얼마냐를 구하는 공식이 V 꼴은 공동전위는 C1 더하기 C2 분지 C1 V1 더하기 C2 V2로 구해주고요. 그 값은 V1과 V2 작은 값과 큰 값의 평균값이 됩니다. 사이값이 된다는 거죠. 딱 평균값이 아니고 요 C1과 C2 용량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그 사이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덴서를 병렬로 이렇게 각각 연결했다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달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전에 가까이 가진 에너지를 W1 더하기 W2로 한다면 나중에 전체 병렬로 묶었을 때 전체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그 에너지는 항상 뭐 한다? 감소한다는 거죠. 전 에너지가 크고 나중 에너지가 작습니다. 왜?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와중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 하나는 요 두 개의 에너지가 W1과 W2가 같다면 전에 여기 놈이 가진 에너지와 이놈이 가진 에너지가 같다면 에너지 전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W1 더하기 W2는 WT하고보다 같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 번째 있는 병렬 연결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콘덴서 가진 에너지가 다를 경우고요. 같은 경우는 보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힘과는 공식입니다. 자, 저장되는 에너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정전 에너지라고 그러고, 자, 저장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질 CV 제곱, 2분질 Q의 20분질 Q의 제곱입니다. Q꼴은 CV를 이용한다면 이 공식 세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두 개의 극판에 작용하는 힘, 극판에 작용하는 힘 또는 뭐다? 다인체당 저장되는 에너지 이렇게 본다면 이 공식이 2분질 입실론 E의 제곱, 2분질 ED, D제곱 나누기 2 입실론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렇게 바뀌는 내용은 D 이꼴은 입실론 E, 즉 전하밀도 이꼴은 유전율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라는 관계식을 위해서 이렇게 4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에너지와 전위와 또는 전하와 전개와 전하밀도와 그 힘과 에너지의 관계는 항상 뭐다? 제곱이 필요하니까 호물선의 관계가 되더라. 요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유전체입니다. 두 개의 콘덴서에, 팽판 콘덴서에 우리가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인 콘덴서입니다. 요 사이를 우린 유전체로 채우면 하는 내용이죠. 입실론 제로인 콘덴서를 입실론 S, 입실론 제로 채우면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팽판 콘덴서 값은 D분지 입실론 S인데 요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에서 입실론 S, 입실론 제로로 바뀌기 때문에 C 값은 입실론 S배, 공기 콘덴서에 비해서 커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커지는데, 자, 조건이 또 나오죠? 전후에 인가해준 전압이 똑같을 때, 요 정류량이 커진다면 또 다른 변화가 없느냐? 있다는 거죠? 보다시피, 그릇이 이만큼 더 커졌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을 인가한다면 담기는 전하의 양이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것은 입실S를 이었을 때 증가하는 것은 정정 용량이 입실S배 증가하고 충전 전하량이 입실S배 증가합니다. 근데 꽉 안 채우고 일부분만을 채운다면 증가는 합니다, 무조건. 근데 그 용량은, 정정 용량은 2배보다는 조금 적게 증가해요. 그래서 숫자로 몇 배 증가합니까? 이거 다 안 채우고 일부분만을 채운 경우, 직렬이건 또는 이렇게 병렬로 채우건 일부분을 채운 경우 몇 배 정도로 증가합니까? 하면 꽉 채우면 입실S배 증가하는데, 꽉 안 채운 경우는 몇 배로 증가합니까? 숫자로 물어보는 문제는 2배보다 조금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전후에 담긴 전기 양이 똑같다는 거죠. 즉, 전압은 인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콘덴서에 전기를 저장해서 플러스 Q라는 전기가 저장되어 있고, 그럼 단자 전압이 뜨겠죠? 그 전압이 뜰 겁니다. 전기가 저장되기 때문에 요 콘덴서에 이제 또 전기를, 유전체를 요 없었는데 이만큼의 유전체를 채웠자는 거죠. 입실에서 하는 유전체를 채우면은 담긴 전압의 양은 똑같습니다. 이걸 쓴 게 없기 때문에 요 단자 전압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장되어 있는 전기의 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릇을 큰 그릇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럼 높이에 해당되는 단자 전압이 작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단자 전압, 즉 전위가 작아진다. 전위라는 것은 Q 나누기 C인데 C 값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위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 나누기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전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도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극판 사이의 작용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다면
자, 두 개의 전하, 요 전하와 요 전하 사이의 힘이니까 4파 입실은 R 제곱분지 Q1, Q2니까 요 입실론 값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럼 힘의 세계는 뭐다? 역시 감소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에너지는 전하 양이 똑같다면 Q제곱 나누기 2C로 C 값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근데 전압이 일정하다면 2분의 1 CV 제곱으로 전압이 일정하다면 C 값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C 값이 증가하면 에너지도 증가하지만은 요 문제는 안 물어봐요.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무조건 뭐다? 감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압축한다면 증가하는 것은 뭐다? 정정 용량 전하량은 증가하고 량으로 되는 건 증가하고 나머지 전이 전개 힘 에너지 이는 뭐다? 무조건 유체를 채우면은 입실수에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극의 세기입니다. 자, 풍극이란 것은 여기 공기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기,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전체를 삽입하면은 요 유전체 내부에 있는 원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이런 원자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전자 쪽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전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원자가 배열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플러스의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동을 못해요. 이동하면은 도체, 자유전자가 있는 건 도체라고 했고 자유전자가 없는 걸 뭐다? 유전체, 전련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박하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다?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 여기는 플러스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전기를 우리는 뭐다? 풍극전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얼마만큼 모이느냐, 이걸 풍극의 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풍극전하하고 여기 있는 이 전하는 서로 상실해 버리고 실제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는 아까는 5개의 전기장이 나갔는데 지금보다 3개의 전기장밖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데 이때 이 풍극전하의 양은 얼마냐를 구해달라는 게 풍극전하입니다. 그래서 이 풍극전하도 양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의 전하가 얼만큼 모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이때 D란 것은 이때 외부에서 주어진 전하의 밀도를 말해요. 요 전하 밀도가 이만큼 주어졌을 때 이 풍극 전하 밀도는 얼마가 모입니까? 이란 의미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풍극 전하 밀도는 주어진 전하 밀도보다는 클 수가 없죠. 이거보다 조금 적은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풍극 전하 밀도 P는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지 1D 그리고 이꼴은 입실론 0, 입실론 S 마이너스 1, 2 이꼴은 X2라는 값을 가지다. 이 X가 바로 요 값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뭐다? 풍극유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입실론 0로 뺀 나머지 요 값이 뭔 값입니까? 입실론 S-1이죠. 이걸 우리는 뭐다? 비풍극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식 잘 봐놓으시고요. 풍극의 세기의 단위와 전하 밀도의 단위가 단위 밀도로서 전하 밀도로서 같은 단위를 가진다는 거 유심히 또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면 조건입니다. 자, 굴절의 법칙이라고 해야죠. 왜? 굴절하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 굴절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진전하도 없어야 되고 전이차가 없어야 됩니다. 전이차가 없다 말은 전이가 뭐다? 같다는 말로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율이 다른 경계면에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기장이 굴절을 하게 된 거죠. 전하 밀도가 이렇게 들어도 전하 밀도도 굴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입실론 2가 입실론 1보다 크다면 아래쪽에 유전율이 크다면 위에 들어오던 이 전개가 짧게 이렇게 꺾여 들어와요. 짧죠. 짧지만은 뭐다? 요 수평된 길이와 요 수평된 길이는 뭐다? 같더란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입실론 2가 크다면 입실론 1보다 전하 밀도가 들어오면 전하 밀도는 좀 길게 들어옵니다. 크기는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은 뭐다? 요 수직된 성분, 요 두 개의 성분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으로 물어본 게 요거죠. 자, 전속 밀도는 법성 성분이 같다. 그래서 속세를 떠난 사람을 법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암기하시고요. 속세를 떠난 법사는 돈이 없죠. 그래서 항상 깎아주세요. 깎아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DC 이렇게 암기해서 D는 뭐하고 묶이고 코사인하고 묶인다. 그래서 전하 밀도는 코사인하고 묶여서 D1 코사인 세타 1 이꼴은 D2 코사인 세타 2가 의미한 것이 D는 요 코사인 성분, 요 성분이죠. 요 성분 수평된 성분이 아니고 수직된 성분 두 개가 같더라. 이걸 뭐다? 우리는 D1 코사인 세타 1 이걸 D2 코사인 세타 2로 우리가 구하거든요. 이 두 개가 같더라 이란 말이죠. 법성 성분이 같더라 이란 의미고요. 전개는 접성 성분이 같다. 그리고 E는 사인하고 묶인다. D하고 코사인하고 묶이니까 E는 사인하고 묶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는 사인하고 묶이니까 요 값이죠. E1 사인 세타 1 이꼴은 요 값이에요.
이 2 사인 세타 2가 같더라. 그래서 접성 성분이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두 식을 나누면은 탄젠트 세타 1 나누기 탄젠트 세타 2는 입실원 1 나누기 입실원 2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입실원 1이 입실원 2보다 크다면 입사각이 크고 전하밀도도 D1이 크고 전개만 반대로 방향이 이 2가 크다. 그리고 반대로 입실원 2가 만약에 크다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고 D1보다 D2가 크고 전개만 반대로 이 완 쪽에 있는 전기장이 세고, 즉 전기장이 세기는 감소하더라. 큰 쪽이 작아지더라. 감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하면은 유전율과 굴절각은 유전율과 굴절각, 그리고 전속은 뭔 관계고 비례 관계고, 반대로 유전율과 전개는 반비례 관계더라. 반대로 되더라. 그래서 전속이란 말은 뭐다? 전속선이란 말은 전하 밀도의 크기를 우리는 전속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속선은 이 전하 밀도는 유전율이 큰 쪽에 전하 밀도가 많이 모이니까 전속선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고, 여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기를 눈으로 보이는 선으로 그런 게 전기력선이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어디가 큽니까? 유전율이 작은 쪽이 크네요. 그래서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모인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갱겜에서 작은 힘의 세기를 물어봐요. 힘의 세기는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이렇게 입실원 1, 입실원 2가 있다면 입실원 1이 2보다 크다면 힘은 1에서 2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괄호하는 항상 마이너스 값인데 앞에가 큰 값, 뒤에가 작은 값이 들어와야 된다고 설명했고요. 그 꼴은 요 꼴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만약에 가로에 입실원이 있다면 앞에가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요 값이 크니까 1, 뒤에가 뭐다? 2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역수의 꼴로 있다면 입실원 1분지, 입실원 분지 1, 입실원 2분지 1,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앞에는 입실원 1분지 1과 입실원 2분지 1로 바꾼다면, 역수를 바꾼다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실원 2가 크기 때문에 이게 2, 1 이렇게 들어와야 맞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기장과 전하밀도가 수직으로 입사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한다면 입사각, 굴절각이 0도라는 뜻이고 굴절하지 않습니다. 굴절하지 않고 뭔 성분? 수직 성분, 즉 법성 성분이 같은 게 아까 뭐였습니까? 전속 밀도였죠. 그래서 전하밀도 D1과 D2가 뭐다? 연속적이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D1과 밑에 D1이 같다는 거니까 전속선은 연속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전개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영상법입니다. 전기영상법. 항상 흡입이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세 가지 경우인데 크게 잘 나온 건 두 개의 경우예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거리가 A만큼 떨어진 위치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에 의한 이 도체와의 작용한 힘을 영상전하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전의 크기는 이 판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A만큼 떨어진 위치에 마이너스 Q라는 전하를 두고 이 전하와 이 전하 사이의 힘으로 이 전하와 판 사이의 힘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전하는 크기는 마이너스 Q로 주어진 전하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고요. 위치는 무한평판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점에 존재한다. 그래서 힘의 시계를 구하면 이 두 개의 전하 사이 힘이죠. 그래서 4파 입실은 떨어진 거리가 AA로 2A니까 2A 제곱 곱하기 분지 Q 곱하기 마이너스 Q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A 제곱이니까 4니까 16파 입실은 A 제곱 분지 마이너스 Q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때 요 1쿨롱의 전하가 이게 판 위에서 잠기는 힘을 받는데 이걸 무한원점까지 바깥 공간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냐? 그럴 때는 뭐다? A 제곱이 아니고 A 분지 QA 제곱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모이던 이 판에 모이던 최대의 전하 밀도는 원점에서 가장 많이 모이고요. 그때 그 전하의 밀도는 자, 당연히 전하의 밀도니까 위에가 전하 양이 나오고요. 반대 극성이 모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다고요? 메다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A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2파의 A 제곱 분지 마이너스 Q가 여기에 모이는 최대 전하 밀도의 크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지 도체구입니다. 자, 도체를 잡으면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하를 준다면 역시 마이너스 전하가 이 접지 도체구에 모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사이는 잡아당긴 흡입이 되었는데 그 힘의 시기를 구하기 위한 영상 전하는 중심에서 가까운 위치, 어느 위치? D분지 A 제곱의 위치에 있고 그 크기는 D분지 AQ만큼이 되더라. 마이너스 D분지 AQ.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 요거는 주어진 크기와 전하가 같은 영상 전하가 맺히는데
요거는 주어진 전화보다 작은 크기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골에서는 영상, 상이, 우리가 평면골은 앞에 있는 상이나 맺힌 상이나 크기가 똑같죠. 차이점은 오른손을 들면 얘는 왼손을 들어요. 그래서 플러스면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위치는 대칭되는 위치죠. 이렇게 뒤로 한 발짝 하면 이건 여기도 뒤로 한 발짝 가요. 그런데 볼록골은 어떻습니까? 여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상은 작게 맺히죠. 어디 가까이? 중심 가까이 맺힙니다. 내가 뒤로 한 발짝 가면 얘는 조금 더 작아지면서 중심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영상 전화의 크기는 Q-는 요 주어진 전화보다는 크기는 작고 얼마만큼? 요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 D에서 요 반지름 A를 나눈 거 D 분지 A 마이너스만큼 작아집니다. 근데 요 거리를 멀리하면 한 발짝 더 뒤로 가면 이게 멀어지면은 요 영상전의 크기도 뭐다? 조금 더 적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요 전화와 영상 사이사의 힘이기 때문에 4파 입실은 R 적분지 Q1 Q2에서 요 거리 R이 얼마입니까? 영상 전화와 요 주어진 전화 사이 거리니까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에서 요 거리 D에서 영상 전화까지 위치를 빼준 거죠. 그래서 D에서 마이너스 D분지 A제곱을 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간 거는 T분지 D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R 자리에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자, 기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교하는 두 개의 도체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화 주면은 요 대응되는 위치에 어떤 전화가 맺히느냐, 영상 전화가. 자, 이 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Q라는 전화가 맺혀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Q가 또 요 판을 기준으로 대칭되게 플러스 Q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Q라는 전압에서 대각선에 있는 요 위치에서의 영상 전압 플러스 Q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대지 위에 I라는 플러스 I라는 전류가 흘러간다. 플러스 I라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상 전류, 땅에 흐르는 영상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느냐? 역시 플러스 I라는 전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전기 영상법은 플러스 전화 주면 마이너스 전화가 뭐이죠? 마이너스 전화가 유도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플러스 I지? 흡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영상법에 관한 힘은요 항상 흡입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I라는 플러스 I라는 전류가 흐르면 이게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같은 방향에 흐르는 전류 사이는 흡입력이 존재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화가 있다면 그 대지 안에는 뭔 전화가 영상 전화가 맺힌다? 마이너스 Q라는 전화가 맺힙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 사이는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제6장 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hm 법칙은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죠. 이걸 이제 미분행으로 고치면 전류 밀도 I 이꼴은 도전율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 나누기 뭐다? 고유장 이렇게도 적습니다. 이게 오흠의 법칙의 미분행이 되겠습니다. 킬로히어법 법칙은 다이버 I 이꼴은 뭐다? 제로다. 즉 하나의 폐곡선을 그려서 요 곡선사 곡면을 그려서 곡면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부호를 반대로 해서 더하니까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게 다이버 I라는 뜻이에요. 이꼴은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개의 물질에 이렇게 한 개의 물질이 있는데 면적이 S로 주어지고 길이가 얼마로? 여기서 길이를 얼마로 줬죠? L로 주어지고 요 놈이 고유장기 있고 유진율이 있겠죠, 이 물질을. 그래서 이걸 장으로 봤을 때와 정정용으로 봤을 때 가까이 크기가 틀렸어요. 요 두 개를 곱한 것은 이걸 장으로 보고 합성한 값과 정용이라고 보고 합성한 값을 곱하면은 그건 고유장 곱하기 입시론이 된 거예요. 장의 대표주자인 고유장과 정jun량의 대표주자인 유진율의 곱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C 이꼴은 고유장 곱하기 입시론이다. 여기서 R이 단위는 ohm이고요. 고유장의 단위는 ohm 곱하기 메다가 되겠습니다. C, 정중량의 단위는 페럿이고요. 유진율의 단위는 페럿 퍼 메다라는 단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두 개 단위 곱하니까 없어지고 요 단위나 요 단위가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G분지1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유장의 역수를 우리는 도전율이라고 이야기하죠. K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고 도전율의 단위는 뭐 퍼 메다다.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하나의 도체, 같은 도체를 장으로 봤을 때와 정육률로 봤을 때의 두 개의 곱은 고유장, 그 물체가 가지고 고유장과 유진율을 곱한 거하고 같은 값이 되더라. 그래서 RC 이꼴은 고유장 곱하기 입시론과 같고, 그리고 C 나누기 G는 뭐다? 입시론 나누기 뭐다? 도전율과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R 값을 구하면은, 장의 크기를 구하면 R 이꼴은
고유장 곱하기 입실로 나누기 C가 된 거죠. 그래서 행태별로 C를 이어가지고 그것이 가지는 접지 장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구콘덴서일 때, 구일 때, 구도체일 때 이것의 접지 장값은 얼마냐? 동충원통일 때, 팽도선일 때, 팽판일 때는 얼마냐를 물어보죠. 그때 각각 요 값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외운 것처럼 구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4파 입실론, 동충원 뜰 때는 2파 입실론, 팽도 쓸 때는 그것이 반 파 입실론, 팽파일 때는 D분지 입실론 S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좀 특이한 거는 군대 방구라고 줘주면은 뭘 가져야 됩니까? 4파 입실론 아니고 2파 입실론 A를 이해야 된 거고요. 방구가 두 개다면은 뭐다? 방구가 두 개입니다 하면은 4파 입실론 A를 여기 이어서 정리해서 장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누설 전류라는 것은 전압 나누기 장이죠. 이때 마찬가지로 장도 RC 이꼴은 고유장 곱하기 입실론인 요 관계에서 요 값을 이어서 장을 구해서 그 나누기, 전압 나누기 요 놈의 장으로 전류를 구한 것을 우리는 누설 전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타입니다. 기타. 자, 온도계수입니다. 온도계수는 도체만 플러스 온도계수를 가집니다. 즉, 도체일 때는, 금속일 때는, 전기가 통하는 금속일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마다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도체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일 때, 이런 두 가지 금속을 맞댈 때, 이것이 온도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죠. 그래서 알파1과 알파2, 두 물질의 온도계수의 평균값이 되는데, 그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뭐다? 공동전이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지 R1 알파1 더하기 R2 알파2로서 알파1과 알파2의 평균값, 차이값을 가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표가는 AC 전류를 이을 때 그 전류가 중심이 아닌 표면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우리는 표표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표표가는 주파수와 도전율과 투자율 이것의 비례합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표표가도 즉 껍질로 집중해서 흐르는 효과도 크다는 거죠. 즉 침투 깊이가 작게 껍질로만 흐른다 이렇게 보는데 온도와는 반대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표표가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 그걸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펠티의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펠티 효과는 두 개의 금속을 맞대어 놓고 여기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흘려주니까 이 접합면에 뭐가 열이 올라가거나 또 내려갈 때를 이용한 게 뭐다? 전자냉장고였습니다. 그래서 펠티의 효과는 암기할 때 어떻겠습니까? 나무꾼이 나무를 패니까 열이 나고 열이 나면은 뭐다? 시원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더라. 그래서 펠티의 효과의 결과는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그래서 전자냉장고의 원리가 되더라. 제어백 효과는 반대예요. 다른 말로 제어백 효과를 십백 효과, 열 기전력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금속에 여기에 열을 이렇게 차이를 주면은 이 내부에 전류가 흘러가더라. 이걸 이용해서 이 열이 온도가 몇 도냐를 이 전류를 측정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 온도계를 만드는 원리가 되고 그 전자 온도계 요 끝부분 우리는 열전대라고 그래요. 그 온도를 읽어주는 그 센서 부분을 우리는 열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전대로서 전자 온도계를 만들어줍니다. 자, 톰슨이란 건 이런 펠티의 효과와 저백 효과 두 개의 금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금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 이걸 우리는 펠티의 효과, 이걸 우리는 톰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에 의한 전기의 세기를 구한 것이 누구라고요? 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 전기의 세기를 구했습니다. 그 전기의 형태가 크게 구전하, 선전하, 도체면전하, 전기쌍극자 네 가지 형태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구전하로부터 즉 동그란 쇠 구조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4파 입실은 R 제곱분지 Q로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엄청 많이 물어보죠. 전위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R 제곱에 R을 하나 빼서 4파 입실은 R 분지 Q예요.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자, 선전하 플러스 람다라는 선전하가 주어지고 즉 이 도체가 길이 개념의 막대기라는 거죠. 그게 전하가 주어진 걸 우리는 선전하 밀도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이 들어가는 2파이 입실은 R 분지 선전하 밀도예요.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럼 전위의 크기는 이거보다 차수가 한 단계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낮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전하에 의한 전위는요,
R 제곱이 아니고 R이 되죠. 그러면 선전압에 의한 전개에 대한 전위는요, R이 아니고 한 단계에서 R이 없어져 버리네? 없어지니까 뭐다? 없으니까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 맨 전압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D 나누기 입시로서 거리와 무관합니다. 근데 도체 맨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맨 전압 또는 무한히 얇은 도체라면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가죠. 그거까지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전위는 무한대가 됩니다. 전기 쌍극점에 의한 전위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3승의 반배라고 전위는 뭐다? 거리의 제곱의 반배라는 관계 자주 물어봐요. 그리고 이 각도 플러스 전하와 이루는 이 각도가 0 될 때 전개와 전위가 최대가 된다. 즉 이 공식 안에 뭐가 들어간다? 코사인이라는 공식이 이 공식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경우 1번과 2번에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건 막대기의 선전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구전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전하에 전하가 표면만 전하가 있는 경우 또는 전하가 균일하게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 내부에도 구전하나 선전하 똑같습니다. 자,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존재 안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 이렇게만 형성되기 때문에 내부엔 전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제로고 외부에서는 거리의 구전하에서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선전하에서는 거리의 반비례라는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균일한 전하가 있을 때는요, 외부에서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선전한 거리의 반비례지만은 내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도 보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전하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 녹고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있긴 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소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중심에서는 없는 거야. 이렇게 형태가 되더라. 요거 두 개 구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보이다시피 안에는 전기장이 없네. 그래서 표면 전하시는 제로고 균일 전하시는 있네. 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아지겠네. 이렇게 예상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구해 주시고요. 전위의 크기라는 것은 뭡니까? 요 전기장의 세기를 다 더한 게 전이죠. 전위는 전기장의 세기를 모아놓은 점에서 거리 R까지 다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물으면 요 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요거 다 더한 거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예요. 그럼 요 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요거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아까 요까지 더한 거에다가 이까지 더 더하니까 이만큼이 더 증가하겠죠? 자, 그럼 요쯤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요거 다 더해서, 더할 게 없네? 그럼 요거 더한 건 요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증가 안 하죠? 그하고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의 전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더할 크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의 전위나 내부에서의 전위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전하존 시 이 표면에서의 전위나 내부에서의 전위나 똑같은 등전위가 되더라. 대부분의 전하는 이런 식으로 분포해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도체구나 선전하, 도체, 막대 도체의 내부에서, 즉 도체의 내부에서의 전위는 물어보면 표면 전위와 동일합니다. 뭐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전위의 크기는 이제 여기서 전위를 구한 거는 요걸 다 더해서 구한 전위죠. 여기서 전위를 구하면은 이제 증가하는데 이걸 다 더하는데 증가하는데 더하는 양이 좀 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폭이 둔하다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바로 내부에서의 전위의 크기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와요. 전개는 제로 반비례, 비례 반비례. 전위는 일정 반비례, 감소 반비례. 이렇게 된 거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뭐다? 요 그래프를 잘 물어보죠. 전개에 대한 그래프를 딱 물어보요. 그 중에서 내부가 제로인 이러한 형태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잘 봐놓으시고요. 자, 이때 선전하에 위한 요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요 공식은 뭐냐? 요 공식은 2파 입실은 A 제곱분지 R 선전하 밀도라는 거. 요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전기자기학의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전기자기학은 전개와 자개 파트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전개 파트를 요점 정리해 드린 겁니다.